바라던 것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생각보다 노력은 배신할 때가 많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사람들이 동의를 표현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뭔가 내 생각대로 삶이 흘러가지 않아서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 뜻, 내 생각, 내 논리는 나만의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우주가 그걸 따라줘야 할 절대적인 이유는 없었다고. 그건 어디까지나 이기적인 생각이었으며 어떻게 보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은 삶이야말로 이치에 맞는 법이기 때문에 내 논리대로 흘러가지 않는 삶이라서 입에 불평불만을 달고 살 이유는 없었겠다고. 반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노력과 관계없이 어떤 우연으로부터 큰 기회가 오기도 하며 어떤 불합리한 선택으로 인해 큰 이득을 취하기도 하죠. 이처럼 삶 자체가 굉장히 우스꽝스럽기 때문에 내가 어떤 힘든 일을 겪게 됐을 때 계속 고통의 그늘에만 매몰될 이유는 없으며 행복의 밝음에서 항상 자만만 떨고 있을 이유 또한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건 힘들 때 그 고통의 그늘에서 어딘가에 있을 희망의 빛을 내다보려는 자세, 그리고 행복의 밝음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림자를 살피고자 하는 겸손의 자세, 즉 그때그때 삶의 텐션을 조율해 나가면서 내 삶을 구성하는 일상을 지켜나가는 게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오늘 공부하게 될 물리 내용은 조율의 물리학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은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원리, 전자기 유도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이번 시간에는 생산된 전기 에너지를 수송하는 과정에서 알아야 할 물리적 내용입니다.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은 발전소인데요. 이 발전소는 세워질 수 있는 입지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전기 에너지를 많이 쓰는 지역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대도시 인접 지역입니다. 발전소가 세워질 수 있는 장소와 사람들이 전기 에너지를 수요로 하는 곳 간에 위치적인 간극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생산되는 전기 에너지를 수송하는 겁니다. 그때 전기 에너지를 보내는 작업을 우리는 송전이라고 불러요. 송전에서 송자는 보낼 송자, 배송할 때 그 송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은 전기할 때 전입니다. 이 전기 에너지를 보내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전선인데요. 이 전선에서 전류가 흘러가게 됨에 따라 전기 에너지가 보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전류라는 것은 무엇의 흐름이었죠? 그렇죠. 전하, 전기를 띠는 입자의 흐름이었죠. 대표적으로 전자와 같이 음전하를 띠는 입자가 흐르게 되면 우린 이를 전류라고 일컫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자가 전선을 통해 이동을 하는 도중에 전선을 구성하는 수많은 원자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손바닥을 비워보면 손바닥이 뜨거워지는 것처럼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기 에너지 일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때 우리는 중학교 3학년 때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선에 있는 원자의 충돌로 인해 열에너지로 바뀌는 이런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척도를 저항이라는 물리적 용어로 공부했었을 겁니다. 이 전선의 저항이라는 물리적 특성에 따라 전선에서는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이 돼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손실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송전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전력이 손실될 수밖에 없으며 우리가 가져야 될 문제의 포인트는 어떻게 하면 손실 전력을 줄일 수 있을까예요. 이번 시간의 목표는 어떤 방법을 취하여 손실 전력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려면 중학교 3학년 때 공부했었던 옴의 법칙과 전력에 대한 사전적 정의부터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옴의 법칙이라는 것은 저항과 전류와 전압의 관계를 일컫는 공식이에요. 자, 선생님이 그린 거 건전지 기호입니다. 막대기 긴 쪽이 건전지의 플러스 극, 짧은 쪽이 마이너스 극이고 건전지의 저항을 연결한 회로예요. 지그재그로 표현한 기호가 저항입니다. 여기에서 건전지는 이 회로에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인, 전압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전압의 기호 V를 표현할게요. 그리고 저항은 기호를 R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닫힌 회로가 구성이 되면 전류는 건전지의 플러스 극에서 나와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데 이 경우 회로에는 저항의 오른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돼요. 전류는 기호를 I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때 이 세 물리량의 관계, 전류, 전하의 흐름이라는 것은 전압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인이 강해지면 그 결과 전류 또한 세져야겠죠. 따라서 전류와 전압은 서로 비례 관계이고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저항이 크면 클수록 전류는 작게 흐를 겁니다. 그 말은 저항과 전류는 반비례하는 관계다. 그래서 이렇게 전류와 전압과 저항의 관계를 옴이라는 과학자가 정의했고 우리는 이 공식을 옴의 법칙이라고 배웠었어요. 이때 전류는 단위를 A라고 쓰고 암페어라고 읽으며 전압은 단위도 V라고 쓰고 볼트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저항은 그리스어 오메가라고 쓰고 옴이라고 읽어요. 이 식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저항 R을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전압을 전류와 저항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전력 정의하겠습니다. 전력은 기호를 P라고 쓰고 단위는 W라고 쓰며 와트라고 읽어요. 전력은 사전적인 정의가 단위 시간 동안 에너지의 전환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저항에서는 아까도 설명했죠.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데 단위 시간 동안 전환되는 비율을 전력이라고 하며 그 전력은 정의되기를 전환되고 있는 부품에 걸려있는 전압과 거기에 흐르는 전류의 곱으로 정의가 돼요. 그리고 이 식을 다른 방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아까 전압 V는 전류와 저항의 곱이었고 이 V 자리에다가 IR을 대입을 하게 되면 전력을 표현하는 또 다른 식 전류의 제곱과 저항의 곱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 정의했던 이 손실 전력 볼게요. 송전 과정에서 손실될 수밖에 없는 이 전력은 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제곱과 전선의 저항 R의 곱으로 정의된다는 것. 앞서 보았던 전력의 정의를 활용하여 송전 과정에서 손실되는 전력을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심, 이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개예요. 첫 번째, 저항을 줄이든지, 두 번째, 전류를 줄이든지. 일단 첫 번째, 손실 전력을 줄이는 방법으로 저항 R을 줄이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일단 저항을 결정하는 전선의 물리적인 사이즈와 저항의 관계에 대한 식을 알아야 되는데요. 저항의 경우에는 이 전선의 단면적을 S라고 하고 전선의 길이를 L이라고 하고 전선의 재료가 어떤 것인지를 의미하는 물리량, 비저항, 이 세 가지 물리량을 통해서 전선의 저항값 R이 결정이 되는데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달리고 있는데 달리는 길의 너비가 넓으면 넓을수록 달리기 쉽나요? 좁으면 좁을수록 달리기 쉽나요? 넓을수록 달리기가 쉽죠. 좁으면 다른 주자들과 부딪히기 너무 쉽잖아요. 넓으면 넓을수록 방해하는 정도가 줄어든다.
그 말은 저항 R은 면적 S와 반비례한다는 거고, 길이를 봅시다. 우리가 50m를 달릴 때와 5000m를 달릴 때 어떤 경우가 좀 더 달리기 편합니까? 그렇죠. 50m가 달리기 편하죠. 길이가 길면 길수록 방해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저항 R은 전선의 길이 L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비례한다는 관계식을 등호로 바꾸기 위해서 여기에 비저항 로우를 곱해서 저항을 표현하는 겁니다. 따라서 저항 값을 줄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면적을 넓히면 돼요. 다시 말해 전선을 두껍게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좀 힘들죠. 전선이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무거워질 것이고 부피가 크게 돼버리기 때문에 쓸데없는 어떤 공간 낭비가 있다라는 거, 현실성이 떨어지는 방안이고, 그 다음 이 길이를 짧게 하면 됩니다. 전선의 길이를 짧게 하면 역시 저항값 줄어들죠. 그런데 전선의 길이를 짧게 한다는 것은 수요지 인접한 곳에 발전소를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현실성이 떨어지죠. 그 다음 세 번째, 비저항값을 줄여주면 됩니다. 현재 전선으로 활용되고 있는 소재가 구리, CU인데 이 구리보다 훨씬 더 비저항이 작은 물질로 전선을 만들면 돼요.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소재는 알루미늄인데 알루미늄은 가격적으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방안들, 이 저항 R을 줄여서 손실 전력을 줄이고자 하는 방법은 현실성에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바로 마지막, 이 전류를 줄이는 방법이고, 이를 지금까지 활용하고 있죠. 자, 발전소와 가정을 연결하는 이 송전선을 통해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 에너지 VI라고 표현할 거고, 얘를 그대로 가정으로 보내게 되면 송전선의 저항을 R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는 필연적으로 손실되는 전력이 발생하며 그 전력의 크기는 전류의 제곱, 이 생산 전력을 구성하는 전류의 제곱과 전선의 저항 R의 곱으로 표현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손실 전력을 줄이는 것이고, 어떻게 함으로 인해서? 전류를 줄임으로 인해서. 이거를 비유로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돈 1억을 받을 경우가 생겼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1억을 현찰로 받으라고 할 때, 그 다음에 계좌이체로 받으라고 할 때 어떤 경우가 받기 편해요? 그렇죠. 계좌이체로 받을 때가 훨씬 편하죠. 현찰로 받게 되면 분실될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계좌이체로 돈을 받는다는 것은 화폐를 디지털적으로 가공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전기 에너지 또한 그냥 보내지 않고 분실될 우려, 손실될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 한번 가공 처리한다는 거죠. 어떻게 가공을 하느냐? 이 화폐라는 것을 통장에 넣는다는 건 거대한 디지털 전산망에 넣는다는 것처럼 이 전기 에너지 또한 전압의 크기를 거대하게 걸어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1억을 통장에 넣는다고 해서, 디지털 전산망에 넣는다고 해서 1억이 뭐 더 줄어들거나 늘어나지는 않죠. 똑같이 1억이죠. 마찬가지로 전력 또한 생산된 거를 가공 처리한다고 해서 그 양에는 줄어들거나 늘어남이 절대 없습니다. 그 이유를 물리적인 법칙으로 설명하라고 한다면 바로 에너지가 만족시켜주는 근본적인 법칙, 에너지 총량은 항상 지켜져야 한다는 무슨 법칙이죠, 여러분? 그렇죠.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따라서 전압을 크게 걸어주는 것만큼 전류의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류가 줄어들어서 손실되는 전력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를 정량적으로 확인해 볼게요. 만약에
생산되는 전기 에너지를 표현하기를 VI로 정의하고 얘를 가공 처리 없이 그대로 집으로 송전선을 통해 보내버리면 손실되는 전력의 크기는 이 전류의 제곱에다가 송전선의 저항 R을 곱한 값만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얘를 그냥 보내지 않고 가공 처리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전압을 4배를 걸어 주었다고 할게요. 전압을 4배를 걸어주면 전류는 몇 배가 돼야 되죠? 그렇죠. 4분의 1배가 돼야 되죠. 그래야 가공 전력과 생산 전력의 크기가 VI로 일치가 됩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4분의 I라는 전류가 전선을 통해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손실되는 전력의 크기는 가공하기 전에 손실 전력에 비해서 16분의 1배가 되겠죠? 어때요, 여러분? 전압을 4배를 걸어주었더니 손실되는 전력의 크기가 16분의 1배만큼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정리하면 전기 에너지를 수송할 때 전압을 n배로 늘려주면 전류의 크기는 n분의 1배가 되어서 손실되는 전력의 크기가 n제곱분의 1배가 된다. 이렇게. 실제로 전압을 4배만 늘리진 않겠죠? 100만 배급으로 승합을 시킵니다. 그러면 전류는 100만 분의 1배가 되고 손실되는 전력은 100만 분의 1의 제곱배만큼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게 되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 100만 볼트급의 전압이 그대로 우리 집으로 들어온다면 되게 꺼림칙하죠. 집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적당한 값으로 좀 줄여줘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 220V? 이처럼 전기 에너지를 보내고 받는 과정에서는 전압의 크기가 자유자재로 바뀌어야 돼요. 이처럼 전압의 크기를 변화시켜 주는 걸 변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변압이라는 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이 전기 에너지 수송, 즉 전기 에너지 공급 체계를 두고 19세기 때 에디슨과 테슬라가 대결 구도를 보였는데요. 당시 거대한 자본력과 명성에도 굴하지 않고 에디슨을 꺾고 테슬라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테슬라가 밀고 있었던 교류 발전이 변압이 가능했었고 에디슨의 직류 발전은 변압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에디슨은 뉴욕의 직류 발전소에다가 이미 거액의 자본 투자를 했기 때문에 물을 수가 없었어요. 이 직류 발전은 발전소 반경 0.8km 내에서만 전기 에너지 공급이 가능했고 전기 에너지 생산 단가 또한 굉장히 비쌌다고 합니다. 따라서 직류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을 사용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소수의 부유층들이었대요. 반면 테슬라의 교류 발전은 변압이 가능했기 때문에 훨씬 더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전기 에너지 공급이 가능했고 전기 에너지 생산 단가 또한 직류보다 훨씬 쌌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가격 수요 경쟁에서 에디슨의 직류 발전이 테슬라의 교류 발전에 확 밀려버렸기 때문에 테슬라가 승기를 잡을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 테슬라의 교류 발전에서는 변압이 가능하고 에디슨의 직류 발전에서는 변압이 가능하지 않은 이유, 이것 또한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 정리할게요. 이 송전 과정에서 손실되는 전력은 불가피하며 그 크기는 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제곱과 전선의 저항값의 곱으로 표현이 되며 그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전류를 줄이는 것으로 전류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활용해야 될 물리적인 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었다. 그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 전압과 전류와 손실 전력이 다음과 같은 인과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전압의 크기를 변화시켜 가며 전기 에너지의 텐션을 조율함으로써 이 손실 전력을 줄이는 방법은 에너지의 총량은 지켜져야 한다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자연의 진리에 기반했어요. 이처럼 우리의 삶도 이 삶의 우스꽝스러운 모습 때문에 손실되어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소중한 체력과 의지, 이게 조금 덜 손실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우리의 삶의 텐션을 조율해 나가면서 나의 삶을 구성하는 소중한 일상을 지켜나가는 게 더욱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을 노래는 JK 김동욱의 조율이라는 노래입니다. 오늘도 물리를 통해 인생을 배웁니다.